60대 이후 근육이 왜 급격히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저 역시 직접 겪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단백질과 노화 영양을 30년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그런데 연구 도중 저 자신이 직접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계란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단백질의 한계를 제 몸으로 똑똑히 알게 된 순간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처럼 아침마다 계란 2개면 하루 단백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먹는데도 회복이 더디고 기력이 바닥나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그때 저는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버려야만 했습니다.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는 믿음, 동물성 단백질이 최고라는 고정관념, 비싼 보충제가 답이라는 착각까지 모든 걸 다시 검토했어요. 제가 연구실에서 이론으로만 알던 것들을 직접 몸으로 실험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계란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백질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더라고요. 황태 한 줄의 위력, 렌틸콩 한 숟가락의 힘, 아몬드 20알의 놀라운 효과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제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계란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5가지 단백질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이거든요. 가족 중에 비슷한 고민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본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68세 김영호님은 늘 계란 2~3개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긴다고 믿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 2개, 가끔 삶은 계란까지 추가로 드시면서 자신은 단백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근육이 점점 줄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동네 뒷산까지 가볍게 올라가던 분인데 아파트 3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검사를 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체중은 큰 변화가 없는데도 근육량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알부민 수치도 정상 범위 하한선을 맴돌고 있었고요. 이건 단순히 계란 개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40대 이후 달라진 몸의 흡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죠. 김영호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계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력이 안 돌아온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김영호님처럼 옛날 상식에 매여 있다는 걸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5가지 단백질의 비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김영호님께 제안드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란 대신 황태국 한 그릇, 렌틸콩 넣은 밥, 아몬드 몇 알을 꾸준히 더해보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계란보다 황태가, 고기보다 콩이 좋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일단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김영호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좋아지고 힘이 붙으면서 다시 동네 산책길을 오를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목소리가 힘차졌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단백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단백질을 잘못 챙기게 되는 착각과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잘못 챙기게 되는 6가지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만 최고라는 고정관념부터 살펴보겠어요. 대부분 계란이나 고기, 생선만 단백질로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식물성 단백질에도 더 효율적인 자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콩류와 곡물류의 단백질 흡수율이 중장년층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고된 바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활성이 떨어지거든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제공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최성자 72세님이 계세요. 이분은 고기 위주 식단을 고집하다 소화불량과 근감소가 함께 나타났어요. 매일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단백질을 챙기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기력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한 끼는 콩밥이나 귀리죽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보라고 제안했죠.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끼 중 한 끼만이라도 콩밥,
귀리죽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서 소화도 편해지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섞어야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단백질하면 어떤 음식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고기부터 생각하실 텐데 이제는 시각을 조금 넓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착각은 비쌀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단백질 보충제 광고를 보면 정말 비싸더라고요. 한 통에 몇만 원씩 하는 제품들이 넘쳐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값비싼 보충제보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더 효율적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황태나 두부 같은 전통식품의 단백질 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황태 같은 경우 100g당 단백질이 75g이나 들어있거든요. 이건 웬만한 보충제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김재훈 65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한 달에 15만원짜리 수입 보충제를 한 통씩 드셨어요. 그런데 한 달간 복용해도 별 차도를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불편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반면 제가 권한 황태국과 두부를 더하자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주 3회 황태국, 매일 두부 반 모식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드는 비용이 몇만 원도 안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광고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한 포장이나 외국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혹시 단백질 보충제를 필수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 훨씬 좋은 식품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복잡해야 영양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요리는 뭔가 복잡하게 조리해야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닭가슴살을 삶고 양념하고 이것저것 넣어서 만드는 게 좋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조리법이 단순해도 단백질 함량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가열조리 여부가 단백질 함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 오히려 과도한 조리 과정에서 다른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조리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박은주 70세님은 매일 닭가슴살을 삶느라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30분씩 삶고 양념해서 준비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리죽으로 대체해보라고 했더니 오히려 부담이 줄고 식사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귀리나 렌틸콩처럼 밥에 넣어서 간단히 조리하세요. 물 비율만 맞춰서 밥솥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름에 튀기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요리를 복잡하게 준비하시나요? 사실 단순한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네 번째 착각은 맛없어야 몸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식품은 맛이 없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특히 단백질 식품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고소하고 맛있는 단백질 식품들이 많습니다. 일본 노인영양학회 연구에서 아몬드 섭취구는 식사 만족도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맛있게 먹으면 지속하기도 쉽고 소화도 더 잘 된다는 결과였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이명자 74세님은 두부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두부찌개, 두부샐러드, 두부구이까지 맛있게 드시면서 식사량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단백질 챙긴다고 삶은 닭가슴살만 드셨는데 이제는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부는 찌개로 끓이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구워서 드셔도 맛있어요. 조리법도 간단하고 맛도 좋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을 짜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단백질 음식이 맛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제대로 요리하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20대, 30대 때 먹던 방식 그대로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40대 이후 단백질 흡수율은 점차 떨어집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동일한 단백질을 섭취해도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게 나타났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활용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해요. 윤철호 69세님은 예전처럼 고기만 챙겨 먹다가 근육량이 계속 줄었어요. 젊을 때는 고기만 먹어도 괜찮았는데 60대 후반부터는 달라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리와 아몬드를 추가로 드시게 했더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백질 섭취는 하루 80g에서 90g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아요. 이건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 체중이나 활동량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젊을 때와 똑같이 식사하고 계신가요?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전문가 말만 믿으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물론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지만 영양학은 빠르게 변합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권장사항도 업데이트 되거든요. 한 가지 정보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권장 단백질 섭취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체중 1kg당 0.8g이었는데 지금은 중장년층의 경우 1.2g에서 1.5g으로 높아졌거든요. 이런 변화를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김정자 71세님은 10년 전 정보를 따라 계란만 먹다가 개선이 전혀 없었어요. 오래된 책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셨던 거죠. 하지만 다양한 단백질 식품으로 전환한 뒤 기력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출처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정보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예전 지식을 여전히 그대로 믿고 계신가요? 정보도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이제 이런 착각들을 벗었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으로 바꾸면 좋은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보다 강력한 5가지 단백질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정말 놀라운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약 75g이나 들어있거든요. 이는 계란의 3배가 넘는 수치예요. 게다가 흡수율도 우수해서 중장년층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태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쉽다는 거예요. 명태를 자연 건조한 것이라 인공적인 첨가물이 전혀 없고 단백질이 이미 어느 정도 분해되어 있어서 위장 부담이 적어요.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황태국을 끓일 때 국물만 마시고 건더기는 남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단백질은 황태살 부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국물에도 일부 녹아있지만 대부분은 건더기에 있어요. 황태 한 줄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불려주세요. 그 다음 미역이나 다시마와 함께 끓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국이 완성돼요. 처음에는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끓여서 황태 본연의 맛을 느껴보세요. 혹시 황태국을 단백질 식품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냥 국물 정도로만 여기시는데 사실은 완전한 단백질 식품이에요.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어요. 100g당 단백질이 24g 정도 들어있는데 이건 일반 콩보다도 높은 수치거든요. 게다가 밥에 넣으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실용적이에요. 렌틸콩의 특징은 조리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일반 콩은 하룻밤 불려야 하고 오래 끓여야 하잖아요. 하지만 렌틸콩은 불리지 않고 바로 밥에 넣어도 되고 20분만 끓여도 부드러워져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식품이죠. 영양적으로도 우수해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철분, 엽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아미노산 구성이 가장 완전에 가까워요.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 부담도 적고요.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장에서 가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쌀 2컵에 렌틸콩 반 컵 정도로 시작하시면 적당해요. 여러분은 밥 지을 때 곡물을 추가해 드시나요? 렌틸콩을 넣으면 밥맛도 고소해지고 영양도 훨씬 좋아져요.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간편하게 언제든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21g 정도 들어있고 무엇보다 휴대가 편리해서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어요. 아몬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필수 지방산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이도 많아서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여러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효율적인 식품이죠. 특히 중장년층에게 좋은 이유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몬드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이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거든요. 식사 사이사이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하루에 30g 이상 드시면 안 돼요. 대략 20알에서 25알 정도가 적당한 양이거든요. 그 이상 드시면 열량 과잉이 될 수 있어요. 하루 분량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흡수에도 좋고 포만감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 대신 아몬드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심심할 수 있지만 적응하면 오히려 더 든든해요. 네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곡물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아요. 100g당 단백질이 17g 정도 들어있거든요. 일반 쌀이 7g 정도니까 2배 이상 높은 수치예요. 게다가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일석이조죠. 귀리의 특별한 점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단백질 보충과 동시에 성인병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조리법도 다양해요. 오트밀로 죽을 끓여 드셔도 되고 밥에 섞어서 드셔도 좋아요. 요거트에 넣어서 하룻밤 불려둔 오버나이트 오츠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각자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소화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귀리 반 컵 정도로 시작하시면 적당해요.
건강해요. 물이나 우유와 함께 끓여서 오트밀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도 쉽고 맛도 좋아요. 여기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더욱 영양가 있는 식사가 완성돼요. 아침 식사로 귀리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빵이나 시리얼보다 훨씬 든든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백질 식품이죠. 100g당 단백질이 15g 정도 들어있고 무엇보다 소화 부담이 적어요. 콩을 갈아서 만든 거라 이미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된 거거든요.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조리법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따뜻한 두부가 완성돼요. 여기에 간장이나 참기름만 살짝 곁들이면 완벽한 단백질 요리가 되죠. 요리를 못하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영양적으로도 우수해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아미노산 구성이 가장 완전해서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균형에도 좋고요. 두부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짠 양념은 피하시고 가능한 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개봉한 다음에는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조리법도 다양해요. 찌개에 넣어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구워서 드셔도 맛있어요. 각자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 두부를 국이나 반찬이 아니라 단백질 주식으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든든하고 맛도 좋아요. 이제 이 5가지 식품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좋은지 그리고 주의할 점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에 대한 많은 잘못된 상식들을 살펴봤어요. 계란 하나나 둘로 단백질이 충분하다는 믿음, 동물성 단백질만 최고라는 고정관념, 비싼 보충제가 답이라는 착각, 복잡하게 조리해야 영양가 있다는 생각, 맛없어야 몸에 좋다는 편견,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된다는 안이함, 그리고 전문가 말만 믿으면 된다는 수동적 자세까지 말이죠. 하지만 올바른 단백질 관리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황태의 놀라운 단백질 함량, 렌틸콩의 편리함과 효율성, 아몬드의 휴대성과 다양한 영양소, 귀리의 높은 단백질 함량과 베타글루칸, 두부의 소화 편의성과 조리 간편함까지 이 5가지 식품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것이 진정한 단백질 관리의 핵심이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도 명확해졌습니다. 근육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며 회복력이 저하되어 작은 부상도 오래가게 됩니다. 또한 기력 저하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근육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김명호님처럼 얼굴빛이 좋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며 계단을 오르는 것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식사 만족도가 높아지며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활기차게 변하게 돼요.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죠. 특히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김영호님의 경우 석 달 만에 확연한 개선을 보였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변화를 체감하더라고요. 꾸준히만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게 단백질 관리의 특징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에 황태국 한 그릇부터 시작해보세요. 황태 한 줄만 사서 미역과 함께 끓이면 돼요. 15분이면 충분하고 준비도 간단해요. 국물만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까지 꼭 드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황태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서 점차 렌틸콩 밥, 아몬드 간식, 귀리 오트밀, 두부 요리까지 확대해 나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몸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근육이 유지되고 근육이 유지되면 기초 대사량이 안정되며 기초 대사량이 안정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요.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5가지 단백질 식품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특히 황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외의 음식, 아몬드와 상극인 음료, 귀리를 무력화시키는 식품들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정보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또한 각 연령대별로 어떤 단백질 식품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 기존 약물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혹시 오늘 소개한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황태국이 부담스러우시면 아몬드 간식부터, 아몬드가 어려우시면 두부 반찬부터라도 좋아요. 여러분만의 시작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